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16일 화요일 아침 9시 35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 휴장입니다. 그죠? 그래서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거 없어요. 뭐 딱히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루에 영상 2편은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그 여러분들과의 뭐 제가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뭐 신뢰 회복 차원에서 그죠? 뭐 어떤 서로 간의 신뢰죠. 예. 쟤는 그냥 하루 2편씩 올리는 애구나. 어떤 그런 서로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도 꾸준히 이렇게 2편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오늘도 뭐 볼만한 거는 별거 없죠. 별만한 거는 오늘 430 돌파 한창하는지 보자. 이 정도 이야기.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430.5 정도가 되는데요. 430.5를 돌파 한창할 수 있는지 여부, 선물이 뭐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 자리, 요날 종가죠. 네, 요날 종가 430.35인데 하여튼 430.35를 돌파 한창하는지 뭐 이런 여부를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고버스 하실 분들은 2040원 지금 2040원대 이거 지지력 보고 매집하신 분들은 이거 지지력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주의해야겠죠. 오늘까지도 이거 2040원 회복 못하면은 2040원에 모으셨던 분들은 도망가시는 게 좋겠죠.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물론 좀 이게 기준을 루즈하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산바닥 가능성도 있긴 한데,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. 네. 이런 거는 여기 어딘가에서 저점 지지력이 확인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고, 아무튼 그렇게 산바닥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. 아직까지는요. 지금 이 상황에선 2040원이 더 중요한 기준인 것 같다.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. 환율 잘 봐야겠죠. 또 오늘도 환율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이 환율 차트가 이게 어제 만기일이 껴가지고 어제 선물 만기일이 껴서 좀 차트 모양이 조금 좀 정상적이진 않은데 이대로 봐도 큰 문제는 없겠죠. 아무튼 61선 뭐 결과적으로 붕괴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정도 이게 선물 기준으로 보면 6거래일인데 그 역외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한 뭐 10거래일 정도까지도 빠지긴 하거든요. 뭐 이런 패턴이 현실화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. 한 6거래일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 나왔습니다. 이번에도 지금 현재 한 6거래일 정도 빠지긴 빠진 거거든요. 한번 뭐 앞으로의 움직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글쎄요,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있을라나요, 그죠? 네.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더 주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왜냐? 옵션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.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계속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콜옵션 등가가 지금 보시면은 11이고 대충 11이라고 하고 여기 10이죠. 그러면 21이죠. 21. 예. 옵션이 더럽게 비싸긴 하다. 예. 시장이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 데는 뭐 이런 이유가 있긴 있을 거다.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. 맨날 이것도 하던 얘기죠.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아무튼 뭐 오늘 지금 현재 아침 9시 38분인데 미국 주식 선물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. S&P, 나스닥 0.5%씩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밤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갭 상승 많이 하겠죠. 그리고 이 갭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은 오늘 밤에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녁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. 요즘 원자재들이 좀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유가도 60달러 넘었고 구리값도 또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구리나 원자재 같은 경우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이 있죠. 뭐 안 그래도 뭐 JP 모건인가 어디에서 또 슈퍼 사이클 모건 스탠리인가 어디서 뭐 슈퍼 사이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 원래 이게 뭐 아주 흔하게 어떤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투자 사이클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채권에서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뜨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뜨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난 뒤에 다시 채권이 이제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뜨고 또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. 투자의 사이클이. 주식시장 지금 해먹을 만치 좀 어느 정도 해먹었죠.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원자재란 말이죠. 원자재의 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뭐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. 물가 상승 자극하면서 뭐 덩달아 뭐 금리도 좀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
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채권이 굉장히 싸지면은 또 채권이 유망한 투자처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 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이야기 했고,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보시면은 뭐 가팔라지는 채권 금리 상승세, 증시 충격 가능성은 아직 써 있죠. 맞습니다. 아직이죠, 아직. 아직 그러니까 금리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견딜만 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지금은 이게 견딜 수 있는 만큼 오르고 있는 거죠.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제 부실한 친구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. 예, 아무튼 지금 이제 뭐 금리 얘기 조금 하는 건데 확실히 좀 어쨌든 보면은 이게 그 지금 주식시장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상승 초창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. 전반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후반전 정도는 되는 것 같다. 보시면 오늘도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선물이 0.5%좀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이죠. 이 시간대 생각하면 많이 오르는 건데 많이 오르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도 현재 2.7%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1.24까지 올라왔는데 금리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고점을 돌파한착하려는 모습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.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. 지금 금리 상승 속도가 좀 장난이 아니죠. 네, 장난이 아닙니다.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된다. 이게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좀 약한 기업들이 좀 무너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게 금융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. 아무튼 뭐 이런 거 보니까 주식하고 금리가 같이 오르는 거 보니까 최소한 뭐 전반기는 아니다. 어떤 후반기 정도 돼가는 것 같다.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좀 이제 제가 좀 지켜보면서 재밌는 게 요즘 아무튼 이게 그 확실히 어떤 과열 뭐 이런 시장이 좀 위험자산 쪽으로 좀 많이 과열되긴 한 모습이다라는 걸 좀 오늘 느낀 게 이제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 뭐 미국 10년물, 30년물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안 그래도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는 거는 어떤 그 하이힐드 그죠? 하이힐드 정크본드 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정크본드 같은 것들 좀 잠깐 살펴보면은 정크본드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강해요. 계속 강해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아직 시장에 죽지 않은 거죠. 그죠? 아직 안 죽었어요.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빠방합니다. 투자 심리가 아주 그냥 충만해요. 아주 욕심에 가득 차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부실한 자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지금 보면 하이힐드 ETF거든요. 그러니까 부실한 정크본드 모아놓은 ETF인데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. 가격이니까 이건 금리가 아니죠. 이건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는 거다. 그죠? 하이힐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상한 기업, 부실 기업들에도 막 돈을 꿔주면서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독특한 게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 등급에 있는 건전한 기업들이거든요. 건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게 둘 다 이게 커플링이 됐었죠. 둘 다 커플링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그 건전한 기업들, 그러니까 돈이 갈 때까지 다 가서 돈이 들어갈 곳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얘는 약간 좀 수익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골프 본드라 써 있으니까 투자 등급 그죠? 좀 멀쩡한 회사채인 건데 멀쩡한 회사채는 이렇게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 정크 본드는 이렇게 돈이 계속 또 들어가고 있고 어떤 하여튼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크 본드까지 쫙쫙쫙쫙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뭔가 하여튼 상승의 전반전은 아니고 최소한 후반전 정도는 됐지 않았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하여튼 좀 신기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싶으면은 정크본드 쪽을 잘 봐야 되겠죠, 그죠? 정크본드 예전에 이런 ETF 하나 말씀드렸는데 SJB라 해가지고 이제 숏 정크본드죠. 예.
정크본드를 숏 치는 거다. 그러니까 회사채, 그 정크본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는 거.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 거다에 베팅하는 게 이건데. 근데 이거 가격을 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도 잘 보고 있다가 얘가 살살살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크본드 쪽에 압력이 어떤 부실한 회사채 쪽에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거거든요. 부담이 주어진다라는 거니까.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 이런 거 없습니다. 그죠? 아직까지는 계속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워낙 뜨거우니까 위쪽으로 계속 그 밀려서 정크본드를 매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숏 정크본드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죽고 있다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.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잘 죽지가 않죠. 비트코인 같은 것도 아무튼 좀 분위기 메이커들인데 뭐 잘 보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좀 죽나 했더니 0.3% 하락밖에 안 했죠. 그러니까 아직까지 강합니다.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고 뭐 어디를 붕괴시키는지 여부를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이제 ETF도 만들어졌다고 하죠. 캐나다에 뭐 상장이 됐다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좀 ETF가 나왔다면 숏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죠? 요것도 숏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자, 아무튼 이런 것들 정도 점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하고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